여러분 반갑습니다. 25분의 한 권의 책에서 5개의 메시지를 만난다. 북새통 2515 칼리지의 최병철 원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군주론에서 위기관리를 배운다. 두 번째 시간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만나볼 문장 6번째 문장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주는 무슨 일이 생기면 우적 여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지지와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힐 때 커다란 존경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중립보다는 늘 유리하다. 통상 적은 중립을 요구하고 우방은 과감히 무기를 들고 참전하길 바란다. 중립을 선택하면 파멸을 면치 못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번에 위기 초기 단계에서부터 굉장히 논란이 되었던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게 하는 그 문제인데요. 이런 문제들이 결국 그 지난번에 최진석 교수님의 경기에 흐르다라고 하는 책에서 이 약자는 명분에 강하고 강자는 실리에 강하다라는 내용을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이 우군이냐 적군이냐의 여부를 분명히 밝히는 일에 좀 서툴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공이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어서 그것이 우리의 유불리를 떠나서 중립을 취하려고, 유불리 때문에 이제 중립을 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늘 이제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마키아벨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군주는 무슨 일이 생기면 우정 여부를 분명히 밝혀라. 이는 중립보다는 늘 유리하다. 그러니까 반대를 하든 찬성을 하든 중립을 하는 것보다는 유리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자기의 세력들을 결속시키는 부분이라도 최소한 보루가 생기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이런 부분에 우리가 조금 더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 통상 적은 중립을 요구하고 우방은 과감히 무기를 들고 참전하기를 바란다. 중립을 선택하면 파멸을 면치 못한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는 이 중립을 선택할 수밖에 없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 사고력을 기반으로 하는데, 과학적 사고력의 가장 큰 장점은 적당한 것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명확한 그런 입장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7번째 문장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주는 증오를 촉발할 일은 남에게 맡기고 칭송을 받을 일은 자신이 도맡아야 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례를 들고 있는 것이 바로 프랑스의 고등법원 이야기를 하는데요. 군주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뛰어난 제도가 바로 고등법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민을 우호적으로 대할 때 떠안게 되는 귀족의 비난과 귀족을 가까이 할 때 떠안게 되는 서민의 비난을 떨쳐내는 속셈이 프랑스의 제3의 심판기관 고등법원이고, 이보다 더 뛰어나고 현명한 제도는 거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일명 내 손에 피 안 묻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이 칭송받을 일만 하고 증오를 촉발할 일은 남에게 맡겨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일명 이제 법원이고 또 검찰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칼을 줘서 그 칼을 쥔 사람이 피를 묻히게 하고, 군주 자신은 그런 일에 직접 나서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그러한 것을 제도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것이 바로 프랑스의 이 고등법원 제도라는 것인데, 자기가 볼 때 이것만큼 현명한 제도가 없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이 서양의 이 군주론이 있다면 동양에는 이 한비자가 있죠. 이 한비자에는 이거하고 조금 반대되는 의견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군주는 그 힘을 놓지 않아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한비자가 하는 이야기인데,
조금 다른 개념으로 볼 수 있죠. 서양하고 사고 체계가 다르니까. 뭐 어떤 시기든 우리는 지금 현재 이걸 제도적으로 이 법치주의라고 하는 관점으로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여기에도 지금 여러 가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문제는 지금 뭐냐면 그 증오를 촉발할 일을 맡겨놨는데 그것을 맡은 어떤 집단이나 세력들이 증오를 받을 일을 하지 않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제 군주가 그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면 이건 총체적인 난맥상에 빠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서 볼 일은 맥락적으로 이 문장을 잘 한번 들여다본다고 치면은 증오를 촉발할 일은 남에게 맡기고 칭송받을 일은 군주가 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어떤 리더의 리더십이 작동되게 하려면 그 리더가 손상을 명예나 권위가 손상받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악역을 아무도 하지 않고 그 악역을 그 군주가 하게 하면 군주의 리더십에 손상이 갑니다. 이랬을 경우에 정작 중요한 상황이 되었을 때 군주는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리더십이 작동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관점으로 정리를 좀 해봐 드리면 군주는 칭송받을 일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이고 증오를 촉발할 일들은 기본적으로 남에게 맡겨야 한다라고 하는 체제가 있다고 치면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이 증오받을 일들을 누군가가 대신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리더는 리더의 어떤 그 원래의 권위 이것들에 손상되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관점으로도 한번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위기를 한번 겪고 나면 그 리더의 리더십에 치명적 타격을 받게 되어지는 일이 벌어지죠. 한번 그렇게 타격받은 리더십은 다시 이제 회복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 뭐 회복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라기보다는 회복이 안 되었을 때 결국에는 훨씬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데미지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이걸 우리는 위기관리에서 이제 역할 분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인데요. 어쩌면 이성이 작동되지 않는 상황이 위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성이 작동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그냥 무분별하게 분출되는 것들, 증오심, 분노 이런 것들을 리더가 정면에서 받아내게 하는 것은 위기관리에서 보면 그렇게 옳은 방법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문장으로 생각이 되어서 소개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자, 이제 8번째 문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자는 끝내 자멸을 초래한다 라고 합니다. 군주론에서 이야기할 때 가장 이 마키아벨리즘이라고 하는 이야기의 가장 대표적인 문장으로 알려져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남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자는 끝내 자멸을 초래한다 라고 되어져 있고요. 강해지는 자는 도움을 주는 자의 술책이나 무력을 통해 힘을 키우기 때문에 늘 술책이나 무력에 의심의 눈길을 보내야 한다. 얼마 전에 개봉되었던 어떤 영화 제목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 끊임없이 이인자를 견제하는 이런 형태가 필요하다라고 지금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란 자신이 두려워하거나 증오하는 자에게 해를 끼친다. 한번 원한 관계를 맺으면 훗날 새로운 은혜를 베풀지라도 과거의 상처를 잊게 할 수는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과 이 문장은 지금 서로 약간 대비되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는 문장인데, 그래서 지금 뭐 어떤 이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지금 우리들끼리 이런 위기 상황이 오면 편을 나누어서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험담하고 이렇게 반목하고 하는 일들이 이제 허다하게 벌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상대를 가장 강하게 만드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상대를 궁지로 몰아넣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쥐도 도망갈 구멍을 보고 쫓으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도망갈 구멍이 없을 때 막바지에 서 있는 쥐는 고양이 목을 무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자는 끝내 자멸을 초래한다라는 말을 이 권모술수의 차원에서 이렇게 볼 일이 아니고, 결국 우리가 누군가를 험담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것이 어느 정도 선에서 이렇게 조정이 돼야 되지, 그것을 너무 강하게 하면 결국엔 자멸을 면치 못한다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늘 생각해 보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댓글 하나를 달고 SNS상에서 어떤 의견 하나를 올리더라도 상대방의 감정을 자극하는 이런 형태의 일들을 자꾸 좀 우리가 스스로 줄여나가려고 애를 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위기 상황이 되었을 때 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너무 강하면 오히려 역공당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문장이어서 소개를 해봐 드렸습니다. 자, 이제 8개 했고 이제 2문장 남아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어떻게 좀 지금 위기를 극복하는데 이렇게 도움이 좀 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지금쯤이면 어떤 의학 서적을 뒤지고 경영학 책을 뒤지기보다는 이런 군주론을 들고 어떤 정책적 결정을 해야 되는 리더의 위치에 계신 분들은 한 번쯤 자기의 생각을 정돈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자, 이제 9번째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혹과 인자, 무릇 군주는 백성의 결속과 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가혹하다는 악평에 초연할 필요가 있다. 지나치게 인자한 나머지 많은 사람이 죽거나 약탈당하게 만드는 군주보다 일벌백계로 기강을 바로잡는 군주가 훨씬 인자한 것이다. 전자는 공동체 전체가 화를 입지만 후자는 일벌백계로 특정한 개인만 화를 입는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어떤 특정 종교 단체하고 이게 관계가 되어지면서 일어난 이런 일들이다 보니 우리가 여기에 이제 어떻게 접근하느냐를 한번 본다고 치면 거기에 답을 이렇게 선뜻 찾기가 만만치 않을 텐데, 이 군주론에서 굳이 우리가 메시지를 넣는다고 치면 가혹하다는 악평에 초연할 필요가 있다. 지나치게 인자한 나머지 많은 사람이 죽거나 약탈당하게 만드는 군주보다는 욕 좀 먹는 군주가 낫다, 그 이야기입니다. 왜냐? 인자하려고 하다가 많은 사람이 죽게 되면 공동체 전체가 무너지지만, 좀 너무 심하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군주는 그 특정한 개인만 화를 입게 하기 때문에 결국 피해 손실의 최소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실상 요즘은 원체 이해관계자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위기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하기가 그렇게 녹록치가 않습니다. 다 걸리죠. 이렇게 저렇든 간에. 이랬을 때 이것을 이쪽도 좋은 소리 듣고 저쪽에서도 좋은 소리 듣고자 해서 뭐 어떤 의사결정을 이렇게 하려고 치면 결국엔 이 전체가 문제가 생기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벌백계로 좀 가혹하다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 오히려 위기관리를 할 때는 필요한 자세고 생각이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장 같이 한번 보시게 될 텐데요. 10번째 문장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째 문장은 관원 선발과 분별력입니다. 지금 이 우리나라의 위기관리 상황에 지금 선거가 맞물려져 있죠. 그러다 보니 군주가 관원을 뽑을 때, 그러니까 공무원을 뽑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군주론에 나오고 있어서
지금 뭐 굳이 공화 체계에서 보면 지금 현재 군주는 누굽니까? 지금 현재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구라고 불려지는 겁니까? 바로 이제 우리 국민들이 주인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우리가 공무원을 즉 이제 선거에서 그 국회의원을 선출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메시지가 될 듯해서 제가 10번째 마지막으로 선정을 해 본 것입니다. 관원 선발과 분별력이라고 하는 파트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사람의 종류는 세 가지로 구분된다. 이게 두뇌 수준을 가지고 이제 분류를 합니다. 극히 우수한 두뇌를 가진 사람이 있다. 사물의 이치를 스스로 터득하는 부류. 이 사람들은 극히 우수한 집단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수한 집단이 있는데 남이 가르쳐주면 알아먹는 부류들이 있다. 이 사람들은 우수한 집단이다. 이렇게 하고요. 쓸모없는 집단이 있다. 부류가 있다. 스스로도 이해 못하고 남이 설명을 해줘도 못 깨우치는 그런 부류들이 있다. 이런 부류들은 쓸모없는 부류들이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뽑으면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래의 우리 대한민국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잘 아시죠? 결국에 과거 중심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은 쓸모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듣고 계속 그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실 쓸모없는 사람들이죠. 사물의 이치를 스스로 터득하는 부류. 이런 사람들은 지금 우리나라에 무엇이 필요한지 정도는 아는 사람들입니다. 정파에 휘둘리거나 어떤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우수하다고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우리가 이 선거에 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저는 이 메시지가 굉장히 임팩트가 있다고 보는데요. 누구의 이익을 도모하는가 라고 묻습니다. 누구의 이익을 도모하는가 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한비자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가를 유심히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어떤 이익을 도모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한번 이제 출마하겠다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뭐 공천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한번 들여다보시고 그 사람이 과연 누구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살아왔느냐라는 겁니다. 뭐 흔히 이제 뭐 봉사나 또는 뭐 이렇게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한 것들이 일반적으로 이력이나 프로필에 이렇게 소개가 되어지던데요. 그것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한 행위가 있고요. 순수한 마음으로 했는 행위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잘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강요를 판단하는 기준은 누구의 이익을 도모하느냐, 자기 정파 집단의 이익을 도모하느냐, 아니면 자기 자신의 영달을 추구하느냐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유심히 볼 필요가 있고, 단 군주는 충성을 확보하기 위해 강요로 하여금 군주 없이는 홀로 설 수 없고 기존의 배려를 뛰어넘는 명예와 녹봉을 넘보지 못하게 하고 떠맡은 직책을 잃을까 우려하게 하는 것이 관건이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잘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만들고 월급 외에 그리고 명예 외에 더 많이 뭔가 생기는 것을 넘보지 못하게 만들어라. 그래서 충성을 확보하기 위해 강요로 하여금 군주 없이는 절대 홀로 설 수 없게 해라 라고 하는 게, 조언을 하더라도 이 책에 보면 이제 군주에게 조언을 하지 않습니까? 이 조언을 하더라도 군주가 물었을 때만 조언을 하도록 해라.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와서 뭐 이렇게 말하는 거 이런 걸 허용하지 말아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 책에 나와져 있는 내용들인데요. 한 10개의 문장들만 가지고 제가 지금 현재 위기관리를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에 대한 지혜를 한번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통해서 배워보는 시간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 진행을 마칠 텐데요. 여러분들 저는 가끔 이런 이야기도 하죠. 군주론을 한번 읽어보지도 않은 사람이 선출직 공무원이 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보면 굉장히 좀 가혹하다 싶을 만큼의 메시지들이, 이 글들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상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기에서 리더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는 읽어본 사람들이어야 그래도 뭐 공천을 하든지 할 수 있다. 저는 이번에 각 당마다 공천 심사 이런 거 하던데, 이런 책 읽어봤냐고 물어보고 안 읽어봤다고 하면 감점을 좀 하든지 이렇게 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도 한번 해보았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2시간에 걸쳐서 군주론에 대한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잘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북새통 2515 칼리지의 최병철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